안녕하세요. 19학번 소프트웨어 전공 강건영입니다. 신규설정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해볼 논문 프로젝트는 CBR이라는 캘리브레이션 없이 인프라를 인식하여 버드아이 뷰로 재표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카메라를 사용한 논문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논문의 정보는 다음과 같고 2023년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기존의 버드아이 뷰 디텍션 방법은 바람과 눈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방해받을 수 있는 캘리브레이션 과정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필요 없는 버드아이 뷰 표현을 소개하여 캘리브레이션 및 뎁스 감독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캘리브레이션 과정 없이 비효율 효율적인 방법으로 3D 디텍션을 수행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흥미롭기 때문에 해당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There V2XC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셋이고 인프라 측면 다중 모달리티 데이터 19,966프레임을 포함하고 있고 차량 측면 다중 모달리티 데이터 20,515프레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한 이미지와 라이다를 사용한 포인트 클라우드가 합쳐진 도시 환경 데이터이며 3D 바운딩 박스 어노테이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복잡한 도시 교통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There V2XC 데이터셋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측 하단에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There V2XC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예시입니다. 복잡한 도로 환경 속에서 자동차와 다양한 교통 관련 인프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BR 논문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BR은 Calibration Free BEV Representation의 약자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은 파라미터 없이 3D 디텍션을 가능하게 해주며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버드아이 뷰 네트워크인데요. 버드아이 뷰 네트워크는 추가적인 깊이 정보 없이 버드아이 뷰 표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CBR이라는 개념은 정확한 디텍션을 위해서 이상적인 조건에 덜 의존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향한 유망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항상 맑은 날씨 속에서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나 비와 같은 나쁜 환경 속에서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를 실행시키기 위해 진행한 과정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리퍼스터리는 밑에 첨부되어 있는 GitHub 링크에서 클론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로컬 환경인 파이참에서 콘다를 사용하여 파이썬 3.8.10 버전을 설치하고 CBR이라는 가상 환경을 생성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CBR 가상 환경을 활성화하고 파이썬 설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git클론으로 CBR 프로젝트를 다운받고 requirement 텍스트에 작성되어 있는 패키지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설치 중 쿠다 11.7과 파이토치 1.11 버전에 충돌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requirement 텍스트에 적혀있는 패키지의 버전을 충돌이 나지 않게 수정하여 재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컬 환경인 제 데스크톱의 GPU가 쿠다를 지원하지 않아 해당 프로젝트를 동작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로컬 환경이 아닌 구글 코뎁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코뎁 환경입니다. 사진과 같이 코뎁 환경에서 파이썬 3.8.10, 파이토치 1.11, 쿠다 11.7 버전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또다시 쿠다와 파이토치의 버전 충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파이토치 1.11과 쿠다 11.7 버전이 서로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조합이 맞는 파이토치 2 버전과 쿠다 11.7 버전으로 변경하여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성공적으로 설치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CBR GitHub 프로젝트를 클론 받고 requirement 텍스트에서 요구하는 패키지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requirement 텍스트에서 요구하는 패키지의 버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변경된 파이토치 버전에 맞게 requirement 텍스트를 수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변경된 파이토치 버전에 맞게 requirement 텍스트를 수정했고 재설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과 같이 numPy와 scipy 버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 메시지에서 추천해준 버전으로 numPy와 scipy를 수정한 이후 재설치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트플러블립에서 버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매트플러블립 또한 오류 메시지에서 추천해준 버전으로 수정한 이후 재설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이썬 버전을 3.9 버전 이상으로 설치하라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CBR GitHub 프로젝트 리드미에서는 파이썬 3.8.10 버전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파이토치 1.11 버전과 9.11.7 버전은 서로 충돌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파이토치와 쿠다의 충돌을 해결하면 파이썬 버전을 3.9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파이썬 3.9 이상의 버전을 사용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패키지 이외의 다른 패키지에서 설치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한 버전 충돌 오류가 해결되지 않아 일단은 다음 단계인 데이터셋 다운로드로 넘어갔습니다. g다음과 unzip을 사용하여 there v2x-c 데이터셋을 다운받아 압축 해제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터셋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bglside, cooperative, infrastructures이드와 같은 세 가지 폴더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GitHub 리드미에는 다운받은 데이터셋을 키트 형식에 맞추어 변환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위 사진처럼 tools, dataset converter 경로에 있는 there2kitty라는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면 키티 형식으로 변환된 데이터셋이 생성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처음에는 경로 오류가 발생하여 there2kitty 파일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로를 수정한 이후에는 툴즈라는 이름의 모듈을 찾을 수 없다는 모듈 not found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분명 툴즈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의 위치에 있었기에 이해가 되지 않아 로컬 환경인 파이참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툴즈 속에 있던 dir2kitty 파일이 이전의 버전 충돌로 인해 설치되지 않은 패키지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즉, 앞선 버전 충돌 오류가 해결되어야 데이터셋을 키티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제가 선정했던 CBR 프로젝트를 실행시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과 같이 CBR과 거의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발견했고 해당 프로젝트라도 돌려서 결과를 얻어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API에 이미지를 전달하여 결과를 받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처리해볼 이미지와 API 키를 전달하여 결과를 획득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이 도로의 차량 버드아이 뷰 사진, 오른쪽 사진은 차량을 인식하여 바운더리 박스로 표시한 사진입니다. 캘리브레이션 없이 버드아이 뷰로 차량을 표현한다는 CBR의 의도와 흡사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왼쪽 사진은 CBR 프로젝트에서 DareV2X-C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인식된 차량들을 3D 바운딩 박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CBR과 비슷한 주제를 가진 프로젝트의 실행 결과입니다. CBR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전반적인 차량의 위치를 버드아이 뷰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행 영상입니다. 샘플 사진을 같은 폴더상에 위치한 후 코드를 돌리면 당 아웃풋 사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바운딩 바스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차량이 인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행 타임라인입니다. 초기 세팅 및 버전 충돌을 해결하는 데 대략 3일 정도 걸렸고 There v2x-c 데이터셋 다운로드 및 키트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 대략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CBR과 이 비슷한 주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도 대략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주제 선정을 위해 다양한 논문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연구들을 접하게 되면서 기술적인 견해가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문에 실린 프로젝트를 그대로 따라하는 과정 자체에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패키지들의 버전을 맞춰가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고 데이터셋을 특정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 또한 복잡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클론하는 것 자체에도 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저희 개발 역량을 돌이켜볼 수 있었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오픈소스나 프로젝트를 찾아다니며 저희 부족한 개발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